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이 핵보유국 의지를 재확인한 북한에 대해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외교를 북핵 문제 해법으로 거듭 제시했습니다. 첫 소식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6일 안토니오 구테러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거듭 밝힌 북한 외무성 담화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사무총장의 일관된 대북 메시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긴장 완화와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며 외교적 번연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로 남아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테러스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유엔 안보리에서 국가 간 법치주의를 주제로 열린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 개발을 지적하며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unlawful nuclear weapons program being pursu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driving risks and geopolitical tensions to new heights. The onus is on the DPRK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return to the negotiation table. 당시 회의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이 지난해 전례 없는 6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는 모두 여러 안보리 결의들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any have raised the very real concern that the DPRK is prepared to conduct a seventh nuclear test. The DPRK is clearly and grossly disregard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but so are those that are protecting and abetting the DPRK. 그러자 북한 외무성은 14일 조철수 국제기구 국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또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비상식적인 사고방식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그의 발언을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대외 방역 통제를 해제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의 육로 교역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다시 늘고 있기 때문인데 교역 봉쇄 장기화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이른바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전환한 뒤에 최근 대외 방역 통제를 해제하면서 북중 교역 거점인 단둥과 훈춘 등 세관도 다시 개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3년간 이어진 북한과의 접경지역 세관의 봉쇄 조치가 해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럭 등 교역 물자를 실은 차량과 인원의 이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전환한 이후 신종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자 북한이 육로 교역 정상화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중국보다 취약한 보건 의료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노출됐을 경우에 북한의 코로나 사망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서 최소한의 어떤 인적 교류나 차량의 교류는 북한이 지금은 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의주와 단둥 같은 교역 거점 도시들에 있는 북한 무역 일꾼들에게 중국의 해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규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역 회사들이나 대표부들 이런 사람들한테 인원 유동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다음 지시를 기다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처럼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물자 교류는 진행될 것이다. 그러니까 물자 운반 준비는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경제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과의 교역 재개를 고대했던 북한으로선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 급증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힌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북한으로선 중국처럼 위드 코로나로 전면 전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경제난을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하는 방식으로 갈 건데 그런 선택은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갑자기 하기는 어려울 거고 비용 문제도 있어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마음만 먹어서 백신 맞겠다 그러면 공짜로 다 들어가서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백신 남아들고 있으니까. 이재갑 교수는 북한 당국이 다수의 사망자를 감수하고 중국식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백신 접종과 병행하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 등에는 백신이 남아도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백신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한 상태인데 이미 도입한 백신 가운데 오는 3월까지 차례로 유통기한이 끝나는 물량이 총 728만 회분에 달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이 최근 관계 개선 의지를 적극 내비치며 2, 3월 중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한일-이란-협력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한일 관계는 지난 몇 년간 가장 어렵고 깊은 질곡에 빠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 뚜렷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실질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 행사에서 주한 일본 대사가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 양국 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길 기대하며 윤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을 일부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양국 셔틀 외교복원의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시기는 아직 예단하기 이르다고 말한 것으로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올해 안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서로 같은 접근법을 갖고 자주 소통할 때 북한 인권 증진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 행보라며 반겼습니다. 킹 전 특사는 16일 VOA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는 의심이 여지없이 큰 이득이라면서 두 나라가 이 협의를 공식화, 정례화한다면 북한 인권에 매우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great merit in hav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llowing the same approach on human rights issues. It was very helpful for us to convey to the South Korean officials our thinking on the issue, and I found in most cases it was very helpful for me to understand what the South Korean understanding was, what their feeling was on a particular issue.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북한 인권 관련 별도의 협의 채널을 올해 안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부차관보를 만나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6년 한미 북한인권협의체를 출범한 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이듬해 3월까지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두 달 뒤인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새해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며 외교부가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간 등한시되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킹 전 특사는 재임 시절 한미 북한인권협의체 말고도 한국 측과 서울, 뉴욕, 제네바 등을 오가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공론화 방안과 유엔 등 국제무대 공조 방안,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추진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며
이런 노력이 다시 탄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뒤에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군 당국을 인용해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미한 국방장관 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으며 방문 시점은 설 연휴 이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오스틴 장관의 방안은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DSC TTX를 앞두고 북한의 핵무기 선제 사용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문제를 비롯해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첫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처음으로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17일 오후 KF-21 시제 1호기가 경남 사천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해 남해 상공에서 고도 약 4만 피트로 비행하면서 처음으로 음속, 즉 마하 2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기가 마하 2를 돌파할 때는 공기 저항 때문에 날개 등 기체에 충격파가 발생되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번 비행 성공을 통해 KF-21이 음속 영역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방사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초 비행에 성공했던 KF-21은 이후 80여 차례 비행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고도와 속도 등 비행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